최저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리얼트론 부동산 데니스 강입니다. 대출금리가 5.5%까지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3개월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9월 한 달간 토론토 부동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광역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44.1% 줄어든 5,038채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금리 인상 발표가 없었던 만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9월 들어 기준금리가 0.75% 인상됨에 따라 판매량이 다시 감소했습니다. 10월 말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면 10월과 11월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토론토 지역 판매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 반대로 외곽 지역 판매 점유율은 3%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금리가 높아진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 지역이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판매량은 줄어들었지만 9월 말 재고는 판매량 대비 2.7배 높은 재고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재고량이 판매량보다 낮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높은 재고량을 보이면 가격 상승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판매량은 줄어들고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평균 판매가는 전년 대비 48,000달러 하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 평균 판매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가격이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점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판매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점에 도달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임대료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을 보고 판매를 하기보다 임대로 돌리면서 임대 수익을 보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격대가 높았던 단독주택 가격 하락폭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가격대가 낮은 콘도의 경우 변동폭이 적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서 가격 하락을 멈추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다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23년 초부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점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남은 3에서 4개월 사이에 기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뭔 소리인가 하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보이던 3월 대출금리는 2.75%. 하지만 9월 대출금리는 정확히 2배 오른 5.5%. 금리만 보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미친 짓으로 보일 텐데요. 그렇다면 금리가 오른 만큼 월 상환액도 2배가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월 대비 9월 평균가는 약 25만 달러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금 또한 평균 20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평균가 기준으로 보면 월 상환액은 550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일어나도 월 대출 상환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해도 월 대출 상환액은 그대로인데요. 하지만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금리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에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구매를 한다면 이미 상승장에 올라타는 것이라 늦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한 달에 최소 10만에서 많게는 20만 달러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 시기를 놓쳐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구독자 해운대님이 이런 댓글 문의를 하셨는데요.
집값이 내리는데 임대료가 왜 높아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임대로 살면서 관망하는 건데요. 하지만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서 한 달에 평균 $3,000 이상을 지불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보면 이제는 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1차로는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생각하게 될 건데요. 금리 발표 이후에 집을 보시기 시작한다면 이미 급격하게 상승한 가격으로 인해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에 와 있는 상태라 판매자들은 더 이상 낮은 가격에 팔기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으며 가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보였던 큰 폭의 하락이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최근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가격 하락을 보였던 2분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점을 보면 추가적인 손실을 감안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인을 하면서 많은 고객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빠른 결단. 빠른 결단력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매물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남들보다 빠른 결단을 하는 것이 좋은 매물을 손에 넣는 방법이고,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번다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상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결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부동산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매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